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CDMO 관련주 영상을 좀 찍어볼 건데, 이 친구 매집한 기간이 좀 길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바닥권,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은 CDMO 관련된 회사죠. CDMO 관련된 회사고, 미국 생물보안법 직접적인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글로벌 빅파마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오텍들과 공장 실사까지 마쳤다는 얘기가 기사를 통해 나왔고요. 지금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친구가 매집의 기간이 굉장히 길고요. 계속해서 내려오던 흐름에서 상승하는 추세로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땐 우상향의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지금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무릎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무릎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무릎 위에서 올라가 줄 때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부터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얘네 유통 주식이 3천만 주죠. 3천만 주인데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통 주식의 3분의 1 정도 되는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바닥권에 터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매집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거에 프레지스티 바이오 로직스라는 종목을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때 상장이 돼가지고 많은 좀 이제 코로나 수혜를 받았죠. 회사 자체가. 그래서 이 구간에 개인들이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제가 이때 당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얘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만 기억해라. 어떤 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신규 상장주는요. 기업의 가치가 평가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단기적으로 코로나 수혜주로 좀 움직이는 수급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말 기업의 가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아닌 1년 뒤에 들어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1년 뒤에 이 기업의 가치가 적절하게 평가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가 2021년도 3월, 그죠? 2003월에 상장이 되고 1년은 언제요? 2022년도 3월이죠. 이때가 사실 기업 가치가 1년이 되는 시점이요. 그럼 얘는 이때 기업 가치가 아닌, 그쵸? 요게 진짜 이 회사의 기업 가치냐라고 했었을 때, 이때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내려왔을 때, 그럼 이제는 이 구간에서 물을 타도 되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지지선 구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반등해주고 박스권이 만들어지면은 이건 바닥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친구는 박스권 못 만들었어요. 그대로 아마 이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한가를 좀 박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거의 2년이 다 됐죠. 일단 기억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일단 그 후로 주가가 계속 밀렸고, 이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바닥에서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뭐요?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다. 바닥권에서. 자, 바닥권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거래가 들어왔던 거 대비해서 뒤쪽에선 거래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봉. 여기 봉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보면은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이렇게 이 구간. 자, 6,000원짜리인데 6,000원짜리가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길게 보여드릴게요. 자, 6,000원짜리가 이 회사가 과거에부터 봤을 때 2022년도 4월, 그쵸? 2022년도 4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죠? 2024년도 지금 8월이죠. 거의 한 27,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거의 신고가 영역이란 말이야. 여기가 있긴 하지만, 그죠? 그럼 거의 이건 뭐예요? 2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물량을 탈출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랫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의 물량을 탈출시켜주는 봉이 나왔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뭐요?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 어떻게 물량 싹 다 뺏어주는 봉입니다. 야, 우리가 너희 2년 동안 힘들었지.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너희 2년 동안 바이오로직스, 2년 동안 들고 있던 애들 정말 힘들었잖아. 내가 2년 동안 너 힘들었던 거 밑에 산 사람들 다 받아줄게. 지금이라도 매도해라. 지금이라도 매도해. 내가 물량 다 받아줄 테니까.
이런 봉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보통 이런 봉 나온 후에 물량 잡아주고 슈팅 나와요. 자, 얘가 무슨 관련주예요? CDMO 관련주죠. CDMO 관련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CDMO 관련주 무조건적으로 다 잡아가라고 말씀드렸고, 진짜 CDMO 관련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정말 수혜주는. 근데 얘 또한 분명히 수혜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한 PPT 파일 보면서 왜 도대체 CDMO 관련주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제가 수혜주 쭉 정리를 해놨고, 이거 만드는데 뭐 크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게 만들어 놨으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CDMO 관련주 왜 도대체 봐야 되냐?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주기 때문에 봐야 되고, 제 채널명 있죠. 자, 보시면은 이게 CDMO 관련주가 왜 도대체 제2의 IRA 법안인지, 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내 바이오 회사들이 왜 폭등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CDMO 관련된 수주 문의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글로벌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쪽으로 수주 문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대장으로 보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우리 AI 관련주가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무너지듯이 CDMO 관련주도 핵심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살아 있어야 가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2 IRA 법안인 이유, 미국의 지속적인 중국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죠. IRA 법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모두 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자, 원래는 우리가 IRA 법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지지했던 법안인데, 생물보안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IRA를 뛰어넘는 수혜주일 수도 있다. 직접적인 한국의 수혜가 예상되고요. 자, CDMO 관련된 수주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내 CDMO 1위 우시바이오가 규제 대상에 지정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CDMO 관련된 법안 자체가 중국의 로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CDMO 관련주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중국이 글로벌 매출의 2위를 담당 중이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 시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왜? 중국이 캐파를 받아줄 만한 회사가 크게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한번 하시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흐름 체크, 미국의 생산 시설 확보하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우시바이오의 CDO 강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완하는지 이런 부분도 볼 거고요. 자, 유예 기간이 2032년까지다. 그러니까 아직 몇 년이에요? 한 6년, 7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기간이 긴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수혜가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은 왜 제2의 IRA 보안법이 미국 생물보안법이냐? 자, IRA 법안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이 폭발적으로 오른 이유는 중국의 광물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국내 기업 제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국내 제품을 사용하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린 거란 말이에요. CDMO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RA 법안으로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나요? 엄청나게 폭발적 성장했나요?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10배, 15배씩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생물보안법 이 시행됐을 때 CDMO 관련주가 기대감만으로도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고, 정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든지 어느 회사든지 계약이 한 번만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국이 직접적인 수혜주인 이유 뭐요? 자, 가격 문제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중국은 인건비가 좀 낮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DMO 관련돼서 이런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 한국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는 수혜를 못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이 생물보안법이 통과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수혜 보는 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정부의 공조가 있을 거다.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거 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생물보안법의 직접적인 수혜주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갑자기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인천의 송도 뭐였어요? 송도에 바이오 센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바이오 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런 수출에 대해서 바이오 의약품 수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큰 이득을 못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이 삼바와 셀트리온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수혜예요. 그냥 수혜고 이 중소형 이제 업체들이 수혜 못 받는 게 인건비 때문인데 이건 이제 국내 정부와 같이 공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제가 뒤에 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건비 대비 좋은 조금 효과를 보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경제에 이뤄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규모의 경제. 자, 규모 경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또 M&A라는 부분이 있겠죠. M&A. 이 부분 M&A 관련주도 제가 몇 개 살펴볼 겁니다. 기사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바이든 사퇴에도 미국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전망 한국바이오 수혜다 7월 22일 기사고요. 자, 공화당 민주당 모두 법안을 지지하고 상원 전체 회의 대통령 서명 건처 연내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바이오 USA 행사에서는 이미 중국 기업들의 공백을 채울 한국 CDMO 기업들을 향한 수주문의가 잇따랐다. 중소형 CDMO 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기업 3곳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여러 차례 현장 실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계약 관련된 이슈가 뜨면 이거는 날아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친구 날아가게 되면은 매물대가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매물대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가 팡팡팡팡팡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 잊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프레젠테이션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자, 한국이 직접적인 수혜주인 이유 자, 요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온 뉴스고 케미컬 의약품 CDMO 성공의 조건 1순위 가격 경쟁력이다. 자, 성공의 조건 1순위는 가격 경쟁력이다 라는 내용이고 우리는 어떻게 글로벌 가격을 맞출 수 있나 가격 경쟁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도 계속 있죠. 자, 보면은 자, 뭐야 돼요? 정부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규제 개선할 수 있다. 하이 볼륨은 가격 경쟁력 외에도 다른 이점을 가지고 온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쪽 보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대량 생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밝혔다. 배치 사이즈 증대로 설비 자동화와 인건비 감소를 통해 하이 볼륨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IRA 법안으로 우리가 사실 이 자동화 기업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 우리가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기업들 있죠.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자, 이러한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여기서 CDMO 관련주를 보면서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대규모 뭐예요? 대규모 대량 생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량 생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규모의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죠? 규모가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대량 생산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 대량 생산을 못하는 부분들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규제를 풀어줘서 세제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자, 중소형 CDMO 회사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 아까 봤던 내용이죠. 글로벌 바이업 3곳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실사를 받았고 핵심 원료 공급 회사 ST팜 미국 바이오텍과 385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냈다 이미. 그리고 대형 CDMO 회사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CDO 플랫폼 S 초지언트를 공개 등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누구예요? 우시바이오가 잘하는 거예요. 우시바이오가 잘하는 CDO 부분을 우시바이오가 이제 못하게 되면 이거를 삼바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땡땡땡 바이오 이 종목은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려놨고, 소문이 사실이라면 23년도 IRA 법안처럼 충분히 엄청난 상승이 좀 가능하겠죠. 사실 IRA 법안 수혜주라고 이름만 붙었어도 10배, 15배 가던 시장 기억을 하실 겁니다. 23년도에. 충분히 이러한 소형주는 갈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제가 마지막에 좀 히든 종목으로 넣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체크하셔서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CDMO 관련주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랑 어떻게 하면 이거 개선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국내 약가 관련 법규 수정과 세제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로비를 해서 계속적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제 규제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규제가 계속 밀린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한시적으로 의회에 로비를 해서 법안 제정 절차가 지연됐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연내 통과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법안이 좀 더 보수적으로 구체화될 여지가 있을 것 내다본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이 로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IRA의 버금가는 파장이 국내 시장에 다가올 것이다. 엄청난 바이오 종목들이 폭등을 할 거예요. 이걸로. 저는 세력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확실한 재료죠. IRA 법안에 버금가는 가장 확실한 재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생물보안법은 결과적으로 CDMO 관련주를 봐야 된다. 이러한 내용인데, 자, 국내 CDMO 관련주를 유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중국 우려 기업들과의 거래와 미국 정부와의 거래 중 선택을 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한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 그 약품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특히 이들 중국 기업이 다수의 미국 제약사와 거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이 CDMO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파급력, 의약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CDMO 관련주 미친 듯한 상승 나올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코로나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터진다라고 했을 땐 백신을 만들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 기업을 제품의 위탁 생산을 못한다 했을 땐 우리나라 기업으로 엄청난 양의 수주 물량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바이오 코로나 이슈가 나오죠. 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CDMO를 활용해 왔는데 글로벌 빅파마 대다수가 이들 80%는 중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다. 엄청난 거죠. 중국 기업들이. 그죠? 이거 안 되면은 무조건 수혜다, 우리나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입지를 다질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사와 신뢰 유지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자, 우리 바이오 기술 기업과의 신구 계약 검토 시 신중한 접근 등 공급망 관리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생물보안법 딱 떴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계약한 바이오 회사나 걔네들이 규제 대상의 회사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규제에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화된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의 확보를 주력해야 되고, 중국 일변도 전략에서 탈피해 동남아, 중국,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개척하는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쪽이랑 좀 많이 엮여 있죠. 이런 걸 어떻게 된다? 개척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고객사의 신뢰관계 구축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지원 등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뭐 약가 인하나 세제 혜택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PPT 좀 더 있긴 한데 이거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이거 PPT 파일이랑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드릴 거예요. 히든 종목 드릴 건데 요 히든 종목 관련돼서도 무조건 받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CDMO 관련주를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검색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검색기를 제가 돌렸는데 CDMO 관련주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CDMO 관련주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물보안법 관련주잖아요. 그쵸?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결과적으로 검색기로 다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방법, 이러한 기법들까지 대입을 해보니 요게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공부를 해보니까 CDMO 관련주가 세력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테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러한 종목 발굴할 수 있는 기법, 그리고 검색기,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CDMO 관련 히든주까지
전부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에 다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지금 구간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마 오래전에 물려 계신 분들 좀 많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은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전부 다 PPT에 대응 전략으로 넣어놨으니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받는 법 간단해요.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풀에라고 남겨주세요. 풀에라고 돌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PPT 파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기법, 검색기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남겨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아까 기법, 검색기 그리고 히든 종목 이게 뭐냐면요.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세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지만 너무 똑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상한가 두 방 이후에 주가를 말도 안 되게 뺐죠. 상한가로 물량을 매집해서 뭐 했어요?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고의적 하락을 유도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또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었어요. 하한가를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박스를 친 이후에 매집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기 이평선 밑에서 일부러 검색기가 안 나오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검색기에서 뜨는 거는 장기 이평선 위에서 뜬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러니까 일부러 밑에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얘 봐봐요.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 누르고 어떻게 돼요? 악재를 노출시켜서 급락을 상한가 만들었죠.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잖아. 지금 아까 이 차트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이 봐봐요. 거래량 터진 이 부분이잖아. 지금 보이죠?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한 번 더 거래량 터진 다음 어떻게 됐다? 검색기 안 나오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12배 보냈다라는 거예요. 12배. 이렇게 주가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청난 작전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이 바이오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갔고, 제가 대봉LS라는 종목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라갔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엄청나게 폭등이 가능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거고, 자, 선착순 다 3명께만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 한번 받아가셔서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회사인지. 계속해서 유상증자가 대주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꽤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반드시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이노 히든 4글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